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소프트웨어 자격증 1급입니다. 자, 문혜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고 또 출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과목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주관식 문제이고요. 자, 이제 과목 4가 코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컴퓨팅적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또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과목에서는 이제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에 관련된 건데 정보 윤리는 좀 쉽습니다. 근데 정보 보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생활과 사물 인터넷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코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를 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격 검정은 디지털 시대죠. 지금이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 컴퓨팅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기초에 부합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 IT 자격기관인 ECDL과 공동 개발을 했고 국제 평가 기준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응시료는 3만 원이 되고요. 합격 기준은 실기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70점 이상입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 주어지게 되고요. 시험은 이제 정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기준 살펴볼게요. 먼저 과목 1입니다. 1과목에서는 이제 사고력인데 컴퓨팅적 사고력에 대한 내용,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 컴퓨터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복합적인 구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이 과목은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보안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 자, 실생활과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IoT라는 게 무엇인지, 자, 이 IoT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IoT 활용 사례, 활용되고 있는 사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 관련된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블록 프로그래밍,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과목별 배점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목 1은 컴퓨팅적 사고력과 알고리즘이었죠. 그래서 10점, 10점, 10점에서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고요. 문항은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로 넣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윤리와 보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문항 수가 나오고 있고 이제 가로 넣기가 됩니다. 자, 실생활과 IoT에서는 이제 10점, 10점, 10점에서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두 문제, 5문제, 가로 넣기가 5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 각각 10점, 10점에서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네, 부분 점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목 1에서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에 대한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걸 탐색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분해를 하고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는 이제 요약화, 간략화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고 그 분석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적인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알고리즘의 제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알고리즘의 제어 구조를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과목 2에서는 이제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보 윤리다 그러면 정보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중요성, 정보통신 윤리의 행동 양식,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정보사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내용, 그 역기능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정보 보안에 관련돼서는 정보 보안에 대한 개념, 그 중요성에 대한 내용, 정보 보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자,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 개요, 위험 요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과목에서는 이제 IoT에 대한 개념, 구성 요소가 되고요. IoT와 융합 기술에 대한 이해, IoT와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빅데이터란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 빅데이터에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중요성,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3월 인터넷 활용 사회입니다. 실생활에서 IoT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IoT의 플랫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IoT의 센서의 종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딩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입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고 프로그램 언어의 실행 절차를 설명할 수가 있고 자, 조건문, 반복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즉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 변수, 연산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조건,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지 자, 효율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할 수 있는지 효율적인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아이디어를 프로그래밍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입니다. 블록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순차 구조, 반복 구조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다중 선택, 다중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다른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자, 변수와 상수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입출력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좌표를 이해한다. 좌표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신호에 관련된 문제 신호, 보내기, 받기, 복제 이것에 대한 차이를 알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자,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또 리스트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면 바탕화면에 SW1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수험 번호 다시 성명이다 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의 수험 번호 다시 이름으로 폴더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주관식 문제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주면 이렇게 답안지가 보입니다. 그럼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컴퓨터로 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의 답, 2번 문항의 답,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9번하고 10번은 코딩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풀어서 그대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 1번,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고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간단히 한번 보면, 자, 한 판에 들어가는 택배 물품의 숫자, 소형, 중형, 대형 박스가 몇 개인지 보여주고, 최대 몇 개를 실을 수가 있던 또 한 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한 판의 마지막 한 판을 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모두 채워진 판은 3판이다. 3개다. 마지막 하나의 판은 일부만 채워졌다. 총 택배 물품의 수 마지막 하나의 판을 참고해서 총 택배 물품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네, 또 2개의 소형 박스를 더 넣으려고 한다. 빨강색 넣고 노란색 넣는다면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네. A, B, C, D 지역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게 구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네, 라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사되지 않은 구간을 적으시오. 않은 구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한글로 순서대로 적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네,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알고리즘을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순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의 순서, 일을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순서를 정해줘야 되고, 자, 그 순서에 맞게 여기다 기호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적고, 여기는 무슨 기호가 들어가면 좋을까? 그래서 기호도 골라서 쓰는 거죠. 내용 번호 적고, 순서도 기호 적고, 이렇게요.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개인정보에 관련된입니다. 정보 보안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 중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동은 무엇이냐 또 정보를 조작한 행동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요.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스스로 100개의 댓글을 달았다 그거죠. 네. 그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개의 거짓 댓글을 단 거죠. 이것도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지인의 전화 목록을 받아가지고 문자를 발송을 했어요. 이것도 범죄 행위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에 관련된 문제고 패스워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패스워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정보는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되겠죠. 패스워드를 아직도 1, 2, 3, 4, 5, 6이라고 하는 학생, 또 000000이라고 하는 학생, 또 QWERTY라고 하는 학생,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는 학생 이런 비밀번호는 어때요? 없는 비밀번호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뚫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뭐예요? 내 정보 가져가세요. 그런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맞는 패스워드, 잘 만든 패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우하고 민호하고 영서하고 진영이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스마트 가로등. 가로등을 가지고 우리가 인구 밀집도를 조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 이런 예시를 주어지고 나서 조건을 줍니다. 센서에 해당된 것은 무엇이냐? 다음에 분석과 처리 기술에 해당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뭐뭐인 것은 웹 검색이냐, 유튜브 검색이냐, 뭐뭐인 것은 바다냐, 산이냐, 계곡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웹 검색을 많이 하지만 웹 검색은 검색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웹 검색과 유튜브 검색이죠. 웹 검색은 많이 하지만 무슨 검색? 유튜브 검색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슨 사계절 중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입력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뒤쪽에 모의고사에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 관련된 겁니다. 스크래치와 엔트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이제 필요한 블럭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팽돌이라는 주인공이 나왔고 좌표값이 이렇게 나왔죠. 또 판다 휴지통이 나왔고 또 휴지가 나왔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초마다 모양을 바꾸시오. 자,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면 자,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게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받으면 이렇게 됐죠. 좌표값 주어지고 있죠. 스크립트를 멈추시오. 그리고 이제 방송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실습장에도 시험장에서 마찬가지 9번 파일이 있습니다. 9번 파일을 불러오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해당된 블럭을 여러분이 임의로 가져와서 직접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진영이라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엔트리봇 휴지통이 나왔고요. 또 휴지가 나왔고요. 순서를 바꾸시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하시오. 신호를 받으면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내면 또 신호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변수 나름대로 만들고 또 리스트가 필요하면 리스트 만들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점표가 있습니다. 전체 동작이 되면 10점이 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이 틀리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감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리스트가 나왔고 리스트 삭제가 나왔고요. 자, 에어컨 나왔고 자, 시간 변수 만들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오전 기원 리스트 이런 리스트가 없으면 여러분 직접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방송한다 라고 보이죠. 또 방송을 받으면 이런 내용들 변수, 리스트, 방송, 또 복제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엔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변수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오전 기온 리스트, 오후 기온 리스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으면 이런 내용으로 꾸며지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동작이 되면 10점이 되고요. 해당되는 부분이 동작되지 않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부분 점수 주어진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출제 기준, 예시된 모의고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